이상식 의원입니다. 이번에 경찰은 내란에는 가담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진압 과정에서는 주도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좋은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 인사로 다시 스스로 이제 비판 여론을 자초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사 대상자가 4명 있고 그런데요. 인사 당사자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이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제 질의를 했고 또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은 성진을 미끼로 또 보직을 미끼로 권력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내란 과정에서도 곽종근 특전사령관 만년 투스타라고 끝날 사람을 3스타 달아주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었다.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기동 대행 차관님, 이번 인사를 우리 이호영 차관님하고 두 분이서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최초로 누가 이야기를 한 분은 누굽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서울 경찰청장이 계속 공석이어서 필요성 계속 느꼈습니다. 우리 이호영 대행님은 제가 먼저 인사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고기동 차관님이나 우리 이호영 차관님께 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순차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이 경찰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정진석 대통령 실장, 김주현 민정실장,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이 세 분한테서 혹시 전화를 받은 분 계십니까? 외부 의견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저도 그쪽에서 전화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 이 세 분이 다 이제 대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치안 정감이나 치안감 인사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 최상목 대행이 저는 경찰 인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본인의 의지를 관철을 시켰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여기 계시는 두 분 대행님이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인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특정 인사가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대행님? 많이 나왔는데. 특정 인사 문제는 없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보면 한국일보에도 크게 나왔는데요. 사진까지 그 사람의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입니다. 이원모. 이분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인사 검증을 이제 총괄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식적으로도 인사 라인에 개입할 수 있는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원모 비서관이 어떤 분이냐? 2022년 6월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자 대상자 6명을 개별적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그건 차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을 했다고 이원모는 부인했지만은 이상민 장관은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인정한 날짜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인사비서관이었습니다. 인사비서관이었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사전에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동석을 했다.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안위에서 정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까지 된 그런 상태인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리인 이원모가 이런 분이고 그런데 이원모에게 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원모가 지난 총선에서 용인갑 지역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국민의힘 후보들 7명을 다 누르고 이제 낙하산으로 단수 공천이 됐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했다는 김대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전 객관적인 팩트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인사는
이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고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은 정권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집권층이 뭐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최고의 만찬을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승진시켜주고 싶은 사람을 승진시켜주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승진 대상자 명단까지 지금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래서 지금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정부 인사에는 우리 경찰의 입김이 의지가 관철될 수가 없는데 그죠? 지금부터 이제 곧 이제 총경, 경무관 총경, 경정 이하 인사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하죠. 앞으로 인사 여건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21일 시험 공고 안 됐습니까? 21일 날, 공고하셨죠? 20일, 예. 그럼 경정 이하 인사는 그 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정이하는 그때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총경하고 경무관 인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뭐 그건 아니지만 인사 여건이나 상황 보면서 어느 예, 정도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판단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직은 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찰의 의지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사위원회를 다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대행님 자신 있습니까? 우리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하고 스스로 경찰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관철할 자신이 있습니까? 뭐 소신껏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 그래도 명태균 녹취록에서 이 김상민 검사라는 이분을 뭐 어디 경남의 어느 지역구에 하겠다는 또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요청을 했다는 그런 또 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위적으로 갈수록 경무관 총경은 하위직도 아니지만 그 밑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집요한 집권층의 어떤 요구나 압력이 계속될 걸로 보이거든요. 대행님, 하여튼 저기 오늘 내일 중에 만약에 경정이하 인사 있더라도 한번 대행께서 공정하고 특별하게 공정하고 엄정한 인사를 하라는 그런 일제 지시나 이런 걸 한번 받아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인사는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 입장에서 또 조직의 어떤 안정화 입장에서 판단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열대 뭐 정권에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인사가 잘못되면 또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이번 인사에서 또 불이익을 받다고 하는 당사자들이 다음 정권에 들었으면 또 어떻게든지 또 그걸 만회하려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악순환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최대한 공정을 해달라. 우리 차장님 대행님한테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